자, 213쪽 수학적 귀납법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귀납법이라는 단어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죠? 예, 언어 영역에서 귀납법, 이언역법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고2 정도면. 자, 귀납법은 어떤 형태로 우리가 증명을 하는 거냐면 귀납법 구체적인 케이스에서 일반적인 상황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납법은 하나하나의 케이스를 확인하고, 이러니, 전체는 뭐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연역법이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인 부분에서 역으로 구체적인 사실들을 가는 겁니다. 이거 뭐 정확하게 이렇게 이거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대충 비유를 하자면 귀납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의 인물들 중에서 이순신, 뭐 세종대왕 등등 과거의 인물들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죠, 그죠? 이게 다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죽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하나의 케이스를 보고 뭐 다들 그러니까 뭐 사람은 죽는구나. 결국은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 일반적인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실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연역법인데 사람은 죽는다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죽는다니까 그럼 결국 뭐고? 누구누구도 죽고 누구누구도 죽고 누구누구도 죽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얘도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것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지금 수학적 귀납법이니까 수학에서는 어떻게 되겠노? 마찬가지죠. 하나하나의 케이스들을 보고 그러면 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열을 배웠으니까 n항일 때 얘는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보시면 자연수 n에서 자연수 n에 대해서 n에 대한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하는 것을 보이려면 첫 번째 뭐고? n은 1일 때 성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n equal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n equal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가 확인이 되면 얘도 성립하니까 뭐고? 얘는 다 성립하는구나. n equal 자연수일 때 성립한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말로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되게 헷갈린다. 그래서 밑에 문제를 하나 볼게요. 이렇게 증명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데 얘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연수 n에 대해서 1 플러스 3 플러스 5 해서 뚝뚝뚝뚝 어디까지 2n-1까지 더하면 얘는 n제곱과 같더라 라고 이렇게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하잔 말이야. 난 이걸 증명하고 싶어. 그래서 첫 번째 뭐고 n은 1일 때 자, n이 1이라고 하면 n이 1 들어가면 얼마? 2 빼기 1이니까 요게 첫 번째 항이잖아. 1 되고 n에 1 집어넣으면 1의 제곱이어서 성립하죠. 성립하는 게 실제로 계산해 보면 성립하잖아, 그지? 맞지? 오케이, 첫 번째 됐고 두 번째 n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언제 n에 k 들어왔으니까 2k-1은 얼마? k의 제곱. 자, 이게 가정을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자,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을 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해요. 여기서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을 해버리면요. 이거는 가정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맞지? 지금 요 규칙성을 그냥 그대로 여기에 적용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거랑 같게 될 거예요. 근데 n에다가 단순하게 k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냥 우리가 이 규칙성대로 지금 여기서 이제 수열의 규칙성대로 수열의 특징이 있지, 그지? 수열의 규칙성대로 대입을 해보니까 뭐다? 아, 그냥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더라 라는 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자, 보세요. 다시. 나는 자연수, 이미 어떤 수를 넣었을 때 요게 성립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자, 이렇게 가설을 세웠어. 이렇게 될 거야. 내가 목표하는 모양이잖아. 그지? K1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어. 내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왜? 증명을 해야 되잖아. 간다고, 일단 된다고 가정을 해놨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n에다가 단순하게 k 플러스 1을 대입을 해버리면 그냥 얘는 그냥 가정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황. 가정인 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가정인 상황을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야를 보면 이식 커지고 있잖아요. 그지? 그러면 얘 다음 항이 모양이 어떻게 되니? 얘 다음 항의 모양. 여기다 쓸게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가서 2k 마이너스 1 다음에 얼마겠노? 2가 더 커져야 되니까 2k 플러스 1이겠죠. 맞지?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내가 좌변에 추가를 한 거야. 어디서? 2번식에서. 됐나? 이해됐니? 자, 그러면 는 여기에다가 k 대신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쓰는 게 아니라 뭐고? 좌변에 썼던 걸 똑같은 거를 쓴다고. 2k 플러스 1을 쓴다고요. 알겠죠? 단순하게 k에다가 2k 플러스 아니 k 플러스 1을 대입을 한 게 아닙니다.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다? 그냥 수열의 규칙성대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좌변 우변에 똑같이 집어넣었을 뿐이야. 그랬더니 자 우변이 어떻게 됩니까? 얘 인수분해가 되잖아. 뭐로?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치? 맞지?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니? 어라? 내가 그냥 단순하게 n에다가 k 대신에 k 플러스 1 한 번 더 진행을 시켰던 가정의 결과랑 실제로 계산의 결과가 일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정했던 게 맞구나라는 게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이게 다르다 그러면 내가 가정이 잘못됐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나요? 조금 어렵지? 자,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 요거 상당히 이게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게요. 이걸 숫자로 그냥 안 하고 선생님이 수열로 표현할게요. A1, A2 이렇게 띡띡띡 가가지고 A n-1 그다음에 AN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거 F, PN 이렇게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이걸 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K로 해야 하는데 K 아니고 K 지금 바꿀게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A1, A2 해가지고 띡띡띡띡 해가지고 A 또 K 해야 돼. K-1 AK 그 다음에 여기가 AK 플러스 1일 거다. 은 P에 그냥 K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야하고 야 집어넣은 거랑 차이가 없잖아. 그지? 맞지? K 대신에 K 플러스 1 그러면 야랑 야 이식과 이식에 달라진 점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한 개 더 썼을 뿐이야. 그러면 얘가 이 규칙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게 한 개 더 써놓고 맞다 해버리면은 가정에서 벗어나질 않았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때는 뭐를 한다고? 여기에다가 이 상황에서 A1, A2, AK-1, AK 다음에 내가 이걸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요 녀석을 더했잖아. 그러면 인마는 뭐라고? pk에다가 뭐를? 요 상황이 돼야 된다. 인마가 얘랑 같은지를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이 녀석은 그냥 가정이에요. 얘는요, 실질적인 계산입니다. 이 실질적으로 계산한 거랑 아까 위에 생각했던 가정의 패턴이 동일하게 되면 그렇게 얘가 결국 이 모양이 돼서 그럼 얘가 뭐고 가정이랑 동일한 패턴을 했잖아. 아, 됐으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내가 가설을 세웠던 거랑 똑같더라. 막 그러면은 내 가설이 맞구나라고 증명을 하는 거라. 이해되겠어요? 얘를 그냥 단순하게 K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항을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좌변에 얘가 추가됐으니까 우변에도 또 얘를 추가를 한 거라고. 이게 K 플러스 1을 넣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녀석에다가 그 다음 항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하고 결론적으로 이 녀석이 같아져야 내 가정이 맞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겠니? 요렇게 증명을 하시는 거라고. 자, 다시 한번 이거 문제 뒤에서 한번 더 봅시다. 자, 214쪽 가볼게요. 214쪽에 유형 1번 봐봐요. 자, 유형 1번 보시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똥똥 n의 제곱은 자, 우리가 시그마 n 제곱이 뭐랬죠? 시그마 배울 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임을 증명하라. 우리는 이게 공식으로 외우고 있잖아, 사실 앞에서. 시그마 k 꼴 1에서 n까지 k 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요거 외웠잖아요. 그죠? k 1 집어넣으면 뭐 1의 제곱이고 1의 제곱 k 2면 2의 제곱 k 3이면 3의 제곱 해서 어디 n k가 n이면 n 제곱 시그마니까 얘들을 다 더하면 되잖아. 그게 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그마 얘고 얘가 얘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이야. 이 공식을 증명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쭉 지우자. 그러면 이제 이걸 증명을 한번 해보십시다. 뭐 어떻게 증명할까? 자, 아까 얘기했지? 첫 번째 성립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n에 1을 넣는다고 칩시다. 자, 그럼 뭐고? 1의 제곱, 좌변은 1의 제곱이겠지. 우변은요? 우변 얼마 됩니까? 1 집어넣으면 6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2 곱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3. 그러면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6이잖아. 6분의 6이니까 얘도 1입니다. 좌변도 1, 우변도 1. 네, 자, n 이퀄 1 때 성립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 n 이퀄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k제곱은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자, 이렇게 가정을 했어. 그러면은 세 번째 n에다가 뭐고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지 확인을 하자고. 확인. 자, 그러면 좌변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해서 어디까지 k의 제곱에다가 뭐요?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을 쓰시고 우변은요? 우변은 자 좌변에 추가된 게 이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변에도 기존에 있던 거에서 뭐를 여기에다가 얘를 하셔야 된다. 알겠죠? 단순한 이 k에다가 k 대신에 뭐고 k 플러스 1을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 항이 추가가 됐으니 우변에도 이 항을 추가를 해서 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신다고. 자, 그러면 자, 우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와, 이거 통분. 자, 우변 부분만 통분할 거야. 우변만 확인할 겁니다. 우변은 어떻게 돼요? 6분의 k에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1이 될 거고 야는 6분의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6일 거 아닙니까? 그죠?
맞지? 됐어요? 자, 그러면 야는 어떻게 할까? k 플러스 1 하나 묶어내볼까? 그러면은 분모 통분 됐으니까 6 통분 됐으니 k 플러스 1 여기 두 개 있고 여기 앞에는 한 개 있잖아. k 플러스 1을 묶어내볼게요. 그러면 k 플러스 1이 하나 나갔으니까 k랑 뭐가 남겠노? 2k 플러스 1이 이렇게 남겠죠. 그 다음 그 뒤에는 얼마? 6에 k 플러스 1 이렇게 남아있을 거예요. 괜찮나?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얘를 묶어냈어요. 얘를. 그 다음에 여기도 k 플러스 1 하나씩 빼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k랑 2k 플러스 1 여기 남고 오른쪽에서는 k 플러스 1 하나 남았으니까 6k 플러스 1이 남겠지. 그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6분의 k 플러스 1에 자, 중괄호 안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중괄호 안에. 얘 얼마? 2k 제곱 플러스 k. 여기는 6k 플러스 1이잖아. 그지? 맞지? 6k 플러스 1이 아니라 6k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아, 너무 지저분하다. 여기 위에 거 좀 지울게요. 쓱쓱쓱쓱쓱 좀 지웁시다. 여기 지우고 여기 위에다가 정리 한번 할게요. 그러면 어디 되노? 자, 분자가 k 플러스 1에 자 2k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인수분해 되니? 1, 2, 2, 3. 자, 1, 2, 2, 3 이렇게 하면은 4, 3이니까 7 나오지, 그지?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한 형태가 k 플러스 1에 얼마 되노? k 플러스 2에 2k 플러스 3이 돼요. 뭐 6분의.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랑 단순 대입했을 때랑 얘랑 같은지를 확인해 봅시다. k 대신에 k 플러스 1 넣으면 k 플러스 1 되고 k 플러스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 들어갔으니까 k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는 얼마? 2 붙으면 2k 플러스 2에다 1 되면 2k 플러스 3이 되죠. 같단 말이야. 자, 이거는 나는 뭐고 얘를 녹색을 추가를 해가지고 통분했는 결과고 얘는요. 그냥 내가 K에다가 그 다음 항인 K 플러스 1을 그냥 대입을 해본 거잖아. 그냥 가정했는 대로 그냥 진행을 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로 했는 거랑 가정했는 거랑 뭐야? 결과가 똑같이 나왔잖아. 그럼 뭐다? 아, 내 가정이 틀리지 않았다. 내 가정이 맞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N은 자연수일 때 이거를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죠? 느낌 살짝 옵니까? 살짝 와요? 쉽지는 않다. 이거 한 서너 번 반복해야 문제에서 스스로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5쪽 일단 다시 한번 봅시다. 215쪽. 자, 215쪽에 유형 2번, 대표 유형 2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n이 5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n이 5 이상인 자연수 n 에서 2의 제곱 2의 n제곱은 n제곱보다 크다. 이게 성립하는지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시작이 5기 때문에 첫 번째 뭐다? n이 5일 때 성립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n에 5 집어넣으면은 2의 5제곱 그 다음에 5의 제곱 자, 2의 5제곱 얼마지? 32죠. 5의 제곱은 25. 부등식 성립하네요. 성립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다? n equal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당연히 k는 뭐다? 원래 시작이 5 이상이니까 k 역시 5 이상일 때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n에다 k를 대입을 했으니까 2의 k제곱은 k의 제곱보다 클 거다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n은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 야가 지금 k 플러스 1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2만 곱하면 되죠. 단순하게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다는 게 아니라 2를 양변에다 곱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2를 곱할 거야. 그러면 곱하기 2의 k제곱, 그 다음에 k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됩니다. 양변에 2를 곱했다고요. 됐죠? 됐어요? 그러면은 좌변이 뭐가 되노? 2의 k 플러스 1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야는 2k 제곱이 되는 상황이잖아. 이게 맞냐는 거지. 이게 맞냐는 거지.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게 맞나요? 자, 뭐라고 되어 있죠? 2k 제곱이란 녀석은 여기서 k 플러스 1의 제곱하고 크기를 비교를 해서 얘보다 커버리면 당연히 얘가 지금 원래 추측한 게 뭔데요?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자, 가정을 그대로 진행을 시킨다고 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노?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상황이잖아. 그지? 맞지?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그냥 여기다가 숫자만 바꿔 적으면 k 대신에 그 다음 거 k 플러스 1만 그냥 집어넣으면 얘는 뭐고? 가정이라고 했잖아. 얘가 우리가 뭐고? 실제로 계산한 건 얘고. 그럼 야하고 야하고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녀석이 어떻게 되노? 모양이 얘랑은 좀 달라. 그래서 어떻게 되노? 야보다 야가 더 큰 걸 확인해 버리면 당연히 이 부등식은 성립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가 얘보다 커요. 그거보다 큰 놈이 얘보다 작다는 게 증명되면 당연히 얘는 얘보다 작다는 게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얘를 뭐 A로 보고요. 다음 얘를 B로 보고 얘를 C로 봅시다. 나는 원래 증명하고 싶은 게 C가 A보다 작다는 걸 보고 싶단 말이야. 근데 B라는 녀석을 갖고 와가지고 A보다 작다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B가 만약에 C보다 크면 이렇게 되면 B가 A보다 작으면 C는 자동적으로 A보다 작을 거 아닙니까? 그죠? G보다 큰 놈을 갖고 와가지고 A한테 졌는데 G가 어떻게 A를 이길 수가 있겠노? 맞지? 이해되나요? 윤서 이해했니? 자, 그래서 야를 서로 빼기를 하는 겁니다. 이놈하고 이놈 중에 누가 더 크냐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빼시면 어떻게 돼요? 2k제곱 빼기 k제곱 빼기 2k 그 다음에 얼마 되노? 빼기 1이 되죠. 그럼 야는 어떻게 돼요?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입니다. 됐어요? 야는요? k제곱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플러스 1 마이너스 2 됐나요? 여기까지 묶으면 어떻게 되노? k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맞죠? 얘가 그러면은 얘가 양수일까 음수일까를 봐야 됩니다. 나는 목표가 양수가 나와야지. 왜? 그래야 얘가 크잖아. B가 커지는 상황이잖아. C보다 B가 크라 그러면은 서로 뺐을 때 얘가 양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목표하는 건 지금 이 상황이라고. 이해됐니? 그래서 얘가 양수인지를 확인합시다. 자, K가 아까 얼마랬는데? 5 이상이라고 했잖아. 그럼 5 집어넣으면 5 빼기 1은 4, 4의 제곱 16에서 2 빼봐야 양수 맞잖아요. 내가 가정했는, 내가 살펴보고 있는 이 범위 안에서는 양수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B가 크구나. 얘가 더 크단 말이야. 2K 제곱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크단 말이야. 나는 확인하고 싶은 게 뭐였다고? 아까 2K 플러스 1이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큰 거를 확인하면 되는데 그거보다 더 큰 녀석이 얘를 갖고 왔더니 이렇게 됐더란 말이야. 이게 성립되는지를 확인을 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고? 얘도 만족할 수밖에 없죠. 이해 되겠니? 얘가 C, B단 말이야. B가 A보다 작으면 그보다 더 작은 C는 당연히 A보다 저절로 작아질 거 아닌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귀납법이 이거 문제가 반드시 나오기는 나올 겁니다. 어떻게 나올 거냐가 문제인데, 다행스럽게 빈칸 채우기로 나오면 그나마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서술형으로 증명하라라고 나와버리면 이거 아마 해결할 수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을걸요? 그래서 쌤이 이번에 기말고사 준비할 때 기출 문제들을 다 디벼보고 최근 몇 년 걸 다 디벼가가지고 실제로 서술형에서 귀납법을 사용해서 증명하라라는 문제가 나온 게 있다면 이거는 니들 무조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증명할 수 있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학생들 흔하지 않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학생들 못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 못할 거기 때문에 누구가 이게 연습을 해서 만약에 서술형 출제됐다 실제로 그러면 다른 애들보다 최소 한 10점 정도는 더 먹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귀납법 요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혹시 베이직 센을 들고 왔나요? 베이직 센 들고 오셨어요? 안 들고 왔어요? 엄마나 어떡하지? 자, 베이직 센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반은 베이직 센을 시험 치고 나서 베이직 센은 한 적이 없죠? 그러면 아마 삼각함수 활용 전까지만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그 전 살짝 더 앞에 삼각함수 그래프 정도까지만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기본 삼각함수 내지는 삼각함수 그래프 정도까지만 되어 있을 거예요. 베이직 센을 다음 시간부터 삼각함수 활용을 진행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라이트 센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은 뭐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근데 화금 내가 이거 베이직 센 숙제를 한번 냈었던 것 같은데 어디까지 냈지? 설마 이걸 다 냈나? 등비 다 내진 않았구나. 자 그러면 자 오늘 요거 수열의 귀납법 증명하는 거 조금 난해한 부분이라서 개념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